혹시 여러분 회사에 새로운 동료가 사실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영화 같은 이야기 같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일 수 있습니다. 사이버 전쟁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새로운 위협의 실체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아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이죠. 오렌지 사이버 디펜스가 펴낸 미래 예측 보고서 시큐리티 내비게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통찰이니까 귀 기울여 들어볼 하겠죠? 이 보고서에서 오렌지 사이버 디펜스의 CEO 위그 플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측, 그리고 복원력, 또 공동의 행동이 우리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더 이상 그냥 방화벽 쌓고 바이러스 막는 그런 옛날 방식만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만약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해커가 바로 어제 막 채용한 그 신입사원이라면, 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 같지만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새로운 현실입니다. 자, 첫 번째 전쟁터입니다. 바로 우리의 사회 기반 시설.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수도, 통신망 같은 말 그대로 국가의 심장부죠. 바로 이 인프라가 사이버 전쟁의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공격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00년대 중반 나이트 드래곤 때는 그냥 산업 스파이 활동, 그러니까 정보나 빼가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 볼트 타이프는 미국의 핵심 인프라에 아예 자리를 잡고 숨어있는 단계로 발전했고요. 솔트 타이프는 전 세계 주요 통신망을 장악해버렸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2025년이 되면 노르웨이 댐 수문을 해커가 열어버리고 캐나다에서는 수도랑 에너지 시스템이 진짜로 뚫리는 그런 물리적인 피해까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고 파괴적으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 솔트 타이푼 공격에 제로데이 공격,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최신 기술이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뚫었냐고요? 그냥 이미 다 알려져 있고 심지어 보안 업데이트, 즉 패치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뻔한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문을 잠글 수 있었는데도 안 잠가서 국가급 해커에게 그냥 길을 열어준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방어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바로 치매 가정사고 방식이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어차피 공격자는 이미 우리 회사 안에 들어와 있거나 언젠가는 무조건 들어온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대응하고 또 피해를 복구하는지 이 회복력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전쟁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라는 게 사이버 보안에서는요, 우리를 지키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거든요. AI가 어떻게 이중첩자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공격자들은 AI로 피싱 메일을 순식간에 수만 통씩 만들어내고 악성 코드를 더 교묘하게 만들고 진짜랑 기별도 안 되는 가짜 정보를 퍼뜨립니다. 반면에 우리, 이 방어하는 쪽에서는 AI로 코드를 싹 검사해서 약점을 찾아내고 오픈 AI의 아드바크 프로젝트처럼 자동으로 보안 패치를 만들기도 하죠. 똑같은 기술을 두고 누가 더 잘 쓰느냐의 싸움, 새로운 군비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점수는 어떨까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보고서는 좀 냉정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이 AI가 주는 효율성이 방어하는 우리보다는 공격하는 해커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거라는 거죠. AI가 우리에게 던진 아주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쟁터입니다.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이야기예요. 바로 여러분의 데이터입니다. 거대한 국가 간의 전쟁에서 벗어나서 우리 개인과 우리 회사에 직접적으로 닥치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숫자 플러스 45%.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단 1년 만에 늘어난 사이버 갈취 사건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건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진짜 흥미로운 변화가 보입니다. 범죄자들이 이제는 돈 많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더 노린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향한 공격은 오히려 17%나 줄었는데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공격은 5%, 소기업은 무려 12%나 늘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짜 직원이라는 정말 소름 돋는 위협이죠.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IT 개발자들이 신분을 완전히 속이고 원격 근무자로 회사에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대요.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회사 내부망에 합법적으로 침투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죠. 실제로 노우비포라는 보안 회사는 이런 가짜 직원을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노트북을 받자마자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 수백 개의 미국 기업이 뚫렸다고 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죠. 자, 그럼 이렇게나 위험해진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생존을 위해 우리가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새로운 생존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미 뚫렸다고 가정하세요. 둘째, 우리가 찰석같이 믿는 보안 프로그램조차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셋째, 사이버 보안은 이제 IT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넷째, 모든 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에서는 옆집의 약점이 곧 나의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요. 공격자들은 단순히 약점 목록을 보지 않고 관계도, 즉 그래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점 하나를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구조를 보고 가장 약한 연결고리를 파고든다는 거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어쩌면 이 새로운 시대의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은 부족한 기술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낡은 생각 방식, 바로 그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을 둘러싼 세상을 더 똑똑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